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제 토크의 진행을 맡은 무형평론가 이종호입니다. 오늘은 국제무형유산 영상축제 중에 주제 토크 춤꾼 이예주라는 앞으로 여러분이 보시게 될 영상을 놓고 만들게 된 배경,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용가 이예주 선생의 작품 세계와 예술 세계 일생 등등을 몇 분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저희 패널들 소개해 드릴 텐데요. 제 옆에 계신 분이 이예주 선생님에 대한 전문 연구가라고 해야겠죠. 김영희 선생님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저는 전통춤 연구하고 현장을 기록하는 김영희입니다. 그 옆에 계신 분은 이번에 그 춤꾼 이예주 영상을 직접 찍으신 김 감독님이십니다. 인사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춤꾼 이예주를 연출한 김영조라고 합니다. 네, 김영조 감독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맨 끝에 김현정 선생님은 이예주 선생님의 30년 제자 되시는 무용가이십니다.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가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이수자이고 또 이예주 선생님 제자 김연정입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이렇게 우리 시대에 참 중요한 예술가이고 또 교육자였던 이예주 선생님을 주제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해주신 축제 측에 먼저 제가 감사를 드려야 되겠어요. 지난 5월 달에 참 전혀 모르고 있다가 저희들도 뭐 개인적으로 한동안 좀 못 뵀었던 상태인데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좀 이제 충격을 받은 바 있습니다만, 그래서 여러 가지로 아쉬움이 많았는데 이걸 또 이제 축제에서 이렇게 영상까지 만들어 주신다고 해서 굉장히 좀 감격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김 감독님께서 이 영상을 만들면서 어떤 생각하시게 된 거, 영상을 만드시면서 생각했던 초점, 어디에 주안점을 두셨는지 그런 과정을 좀 전반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원래는 제가 이제 이예주 선생님을 제가 알고 있는 정도는 1987년도 6월 항쟁 때 있었던 그 이한열 연결식 때 남아있는 그때 이제 찍었던 그 하나의 사진이죠. 그 워낙 유명한 사진이기도 하고, 저도 다큐멘터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 계기가 있는데, 그때 봤던 그 이미지 속에 한 여인이었고, 그렇게 갖고 있던 제가 갖고 있는 이미지에 춤꾼이라는 그 키워드를 주고 어떤 춤꾼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다가 그 사진이 바로 뜨더라고요. 아마도 그게 이제 이예주 스님께서 작곡하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바로 이제 메인으로 제일 먼저 이렇게 뜨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 그게 저한테 또 인연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봤더니 그 안에 있는 사진이 제가 알고 있는 사진이더라고요. 그래서 쭉 내용을 보고 그때 이제 이분이 하나의 그때 강렬한 몸짓을 보여줬던 춤꾼뿐만 아니라 승무 예능 보유자였구나 하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이분에 대한 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죠. 그래서 승무 예능 보유자이기 때문에 승무가 무엇인가, 어떤 춤 사위가 있으며 그 의미가 무엇인가, 뭐 이런 일반적인 생각에서 시작했는데, 인터뷰해 주신 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느꼈고 또 이제 계속 리서치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분의 춤은 그냥 승무라는 춤에만 한정 지을 것이 아니라 이분이 생각하는 춤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제 승무를 벗어나서 이분의 어떤 춤의 세계에 대해서 조금 더 접근하려고 했었고, 그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저한테 이제 많은 것들을, 또 놀라움과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제가 이분을 그 이미지로만 갖고 있었다라는 거는 아쉬움들,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하니까 저도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사실 이제 1987년에 이한열 군 그 사망 사건, 그리고 이제 그에 앞서서 서울대학교 아크로폴리스에서 했던 공연들, 이런 것들을 사실 저는 이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뭐합니다만은 이제 그 사회부 일선 기자 생활을 제가 오래 했는데, 마침 그 무렵에 그러니까 80년대 중반에 우리 민주화 과정의 현장에를 많이 좀 취재를 다녔었어요. 그런데
그 전에도 그러면서 제가 동시에 무용 평론을 했기 때문에 그 이해주 선생님 바라보는 그 제 마음이 아주 좀 복합적이었습니다. 굉장히 존경스러운 마음, 또 그때까지만 해도 무용가들이 저렇게 현장에 나간다는 것 자체가 시국의 현장에 나타나는 것 자체가 흔치 않은 일이었는데 그래서 그분을 좀 그때는 개인적으로 친하진 않았지만 굉장히 이제 훌륭하신 독특한 분으로 보고 이제 그런 많은 느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김 감독님께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제가 알기로는 이제 다큐 영화 작가로서 많은 어떤 작품을 만드셨는데 특별히 어떤 그 예술 쪽에 집중해서 작품을 많이 하시지는 않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이제 이번에 각별히 이렇게 이해주 선생님에 대해서 작품을 만드신 것이 어떤 이해주 선생님이 갖고 계셨던 어떤 그 우리 사회, 어떤 민중, 또 정치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이념에 작가님께서 좀 관심이 평소에 있으시다가 어떻게 좀 연결이 된 건지 그런 그 개인적인 동기도 사실은 조금 궁금해요. 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제 이전에 뭐 초혼이라고 하는 또 단편 다큐멘터리를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강선영 태평무의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이제 만든 적은 있어요. 그 당시에 또 어떤 민중의 아픔을 달래는 어떤 시대의 춤꾼을 췄던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것보다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미지가 저는 강렬했고요. 그리고 제가 원래 하려 했던 것은 이제 그 이미지와 또 이제 춤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분은 승무라고 하는 그 춤을 또 예능 보유자이시기 때문에 춤에 대한 이야기 어떤 것을 해야 될 것인가 여기 대해서 이제 굉장히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뭘 해야겠다라고 하는 어떤 처음에 시작보다는 그냥 이해주라는 선생님이 어떤 그 이미지 속에 있는 그 이해주라는 선생님이 승무 보유자이셨고 그러면 승무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나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나 여기에서부터 제가 좀 고민이 있었고 그때 정했던 것이 이 두 개 어느 쪽도 치우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뭐 이제 한쪽에서는 이분을 이제 시대의 춤꾼, 민중의 춤꾼, 뭐 이런 얘기를 하시고 또 한쪽에서는 승무 예능 보유자로만 또 기억하시는 분도 많이 있고 저는 이제 이 작품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잘라서 나눠서 이야기하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본질적으로 그거는 하나인 것 같고요. 그 이야기는 하나인 것 같고 그렇다면 그 하나를 관통하는 것은 이분의 어떤 춤에 대한 정신 그런 혼, 열정, 철학인데 그렇다면 이분이 말하는 춤의 본질은 무엇인가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추려고 노력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이해주 선생님께서도 그 좀 후대에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를 너무 어떤 그 정치 이념이나 사회 이념에만 근접한 인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의 본 영역은 나의 본령은 어디까지나 춤이고 예술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또 그러기에는 너무 이제 강렬하게 그 각인되신 인물이라 아마 우리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뭐 그런 이미지를 떨쳐버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 생각에는 이제 이해주 선생님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신 김영희 선생님께서 어떤 그 두 측면, 어떤 예술가로서의 이해주, 그다음에 어떤 뭐라고 할까요? 뭐 사회 운동가라고까지 부르기는 뭐하지만 어쨌든 동시대에 둔감하지 않았던 그 전선에 섰던 한 인물로서의 그런 그 복합되고 중첩되는 이미지를 한번 조금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이제 크게 본다면 문화운동을 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춤이지만 그러니까 춤이 본령이지만 춤을 통해서 이제 이 생명에 대한 얘기도 하고 또 희생받은 사람들을 위무하는 일을 한다거나 뭐 그런 것들까지 다 이렇게 포함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를 보면 이 춤이 본령이지만 이 사회적인 여러 현상들에 대해서 눈 감지 않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또 그런 현장에서 요청들이 있으면 그 요청에 따라서
그 춤으로 또 그 문제를 풀어서 보여주고 또 그것을 또 풀어서 해원을 시켜내는 그 아픈 자, 슬픈 자, 억울한 자들을 이렇게 풀어서 해원해주는 그런 역할까지 하셨기 때문에 크게 보면은 문화운동가가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예. 춤을 춘다는 것은 목숨이 붙어 있기 때문에 추는 것이고 또 목숨을 이렇게 활발하게 그 동동 이렇게 하게 하는 것은 바로 그 춤을 추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고 춤을 춤으로써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춤을 그냥 단순히 이렇게 무대에서 보는 춤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생명 살림의 연장에서 이렇게 봐왔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승무회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이해주 선생님은 승무를 굉장히 그 심오하게 해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스님들의 번뇌, 그 인간적인 번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해주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승무 같은 경우에는 이 역사의 저 위까지 다 올라가셔서 우리 역사의 그 연원까지 올라가시면서 이 생명 살림이 결국은 이 승무로까지 쭉 이어져서 하나의 전형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문화운동가이면서 시대를 이렇게 보고 그리고 또 시대적 발언을 하고 그러면서 또 춤 자체가 생명 살림의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 뭐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지금 굉장히 이제 큰 그림을 묘사를 해주셨고 이제 저희 조금 더 무용을 전문적으로 보고자 하는 그런 또 시청자들, 관객들 위해서 물론 그 이해주 선생님의 그 춤하고 어떤 문화운동, 춤하고 사상이 분리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결과로서 나타난 그 이해주 선생의 춤 세계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그 무용 쪽에서 본 말씀도 조금 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한영수 선생님의 제자시잖아요. 한영수 선생님의 또 스승은 한성준 선생님이고 한성준 선생님은 이제 1930년대에 이 쓰러져가는 우리의 조선의 춤을 살려야 된다. 막 서양의 그 외국 춤들이 막 들어오면서 이 우리 춤이 이제 외면을 받으니까 그래서 우리 조선의 춤을 살려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집대성을 하신 분이 한성준 선생님이신데 이제 그분의 그 제자가 한영수 선생님이고 그 뼈대를 그대로 이어받은 분이 한영수 선생님이시고 또 그 맥을 짚으신 분이 이제 이해주 선생님이시죠. 그래서 이 근대부터 시작을 해서 이 전통춤의 근대 이전부터 현재까지 이 맥을 이렇게 이어주는 역할을 하신 한성준 선생님의 그 맥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주 선생님의 승무가요. 그리고 이해주 선생님은 승무만 하신 게 아니라 아주 다양한 춤들을 배우러 다니시고 제가 보기에는 언제까지 저렇게 늘 배우러만 다니실래나 할 정도로 늘 주변에 있는 무용가들이 추는 춤 아니더라도 뭐 여러 가지 그 농악이든 탈춤이든 아니면 그 불교적인 춤이든 여러 가지 춤들 영가무도까지도 이렇게 그 몸으로 하는 춤들은 배워서 이 우리 춤의 유산으로 우리 전통 춤의 유산으로 남기시려고 했던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나는 예술가야, 춤꾼이야. 그걸 늘 저희 주변에도 강조를 하셨는데 여기 이제 선생님을 오래 모셨던 제자분이 계시니까 그 어떤 또 다른 어떤 그 조금 더 본격적인 의미에서의 춤꾼으로서의 이해주 선생님 그리고 어떤 인간적인 면모 이런 것들을 조금 우선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선생님 얘기해 주셨지만 한성준 선생님, 그 한용숙 선생님, 이해주 선생님으로 이어지는 그 춤의 계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해 주셨고 늘 강조하셨고 얘기만 하신 게 아니라 그 한성준 선생님의 고향 다 찾아다니시면서 그 묘소까지 돌보면서 그런 일들, 그러니까 삶에서 진짜 모든 역사들을 만들어 가려고 애를 쓰셨었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희가 춤을 저렇게 대하는 거구나. 그냥 무용실에서 무대에서 그냥 서서
그냥 작품을 배워서 춤만 추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가짐으로 계속 춤을 배하셨어요. 그리고 한영숙 선생님 돌아가셨을 때도 그 한영숙 선생님을 매년 이제 저희까지 데리고 늘 이제 묘소 참배를 다니면서 그 춤의 정신이 어떻게 이어져야 되는지를 가르치셨거든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직전 해까지 그 한영숙 선생님 묘소 참배 가면서 이제 그 춤이라는 것이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역사로 이렇게 이어져 왔는지를 늘 살면서 이제 가르치셨던 것 같아요. 저희 대학 때부터 이제 배웠을 때를 생각해 보면 정말 이렇게 무형유산의 그 고유자 선생님이신데 정말 이만큼 적합한 분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말을 바르게 써야 되는지부터도 연구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또 우리 춤이 어떻게 바르게 자리 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늘 가르치시고 강조하시고, 그리고 전통이란 것을 어떻게 지키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나가야 될지에 대한 것까지 늘 춤을 가지고 다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셨거든요. 문화의 흐름, 그 서양 문화와 우리 고유한 문화들이 어떻게 만났고 그리고 거기에서 생겼던 문제들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것도 늘 춤을 가지고 얘기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이런 우리의 문화들이 미래에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될지까지도 춤을 가지고 설명하시려고 하셨고, 그거에 대해서 늘 강조하셨기 때문에 그냥 춤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춤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춤이라는 단어의 폭을 이렇게 완전히 넓혀주신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크게 와닿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춤이라는 단어의 폭을 넓혀주신 분. 그 말 저도 한 표 던지겠습니다. 예, 정말 이해주 선생님만큼 어떤 그 춤이라는 말이 가진 어떤 그 근본부터 맨 마지막 잔가지라고 할까, 꽃이라고 할까, 맨 마지막 결과물까지 모든 걸 다 그렇게 생각하고 춤을 추고 가르친 분도 별로 없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김 감독님 만드신 영상을 보면서 그 점을 또 많이 이제 강조를 하셨더라고요. 그 어떤 춤이 단순히 이렇게 추는 게 아니고 그것이 몸에서 어떻게 나오고 생각에서 어떻게 나오고, 그다음에 하여튼 뭐 또 거기 임진택 선생님이 이제 코멘트하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좀 겉으로 보아오던 춤만이 춤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해주의 춤이 바로 그런 걸 역설적으로 대변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요지의 말씀도 있으신데, 그 영상을 만드시면서 그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고 처리하셨는지. 뭐 깊은 고민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심플했어요. 이걸 만들면서 이분은 그냥 승무 예능 보유자 이해주가 아니라 그냥 춤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승무로만 얘기했어도 안 되고, 아까 얘기했듯이 시국 춤을 추신 민중의 춤을 추셨던 이해주가 아니고 그냥 춤꾼 이해주라는 것이 저한테 큰 저의 깨달음이었어요. 그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인터뷰 한번 이렇게 듣고 보면은 말씀하시는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춤 사이가 어떻고 뭐 이런 것보다는 그분이 춤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고 그 정신에 대해서 어떻게 알리고 어떻게 실천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똑같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 저도 이제 춤꾼 이해주로 이제 알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영화 제목도 춤꾼 이해주가 아니라 사실은 그게 안에 이제 점이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춤 이해주, 꾼 이해주. 그래서 우리가 그냥 춤꾼 이해주 이렇게 하나로 읽는 것보다는 두 가지의 의미를 다 갖자 해서 춤이라고 하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춤을 추는 어떤 직업으로서 혹은 이제 어떤 무엇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해주도 있지만 사실 그 하는 일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떠한 정신과 철학을 갖고 하고 있는 그 꾼이라는 의미가 저는 또 굉장히 와닿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춤.꾼 이해주 이렇게 제가 이름을 정했던 것도
영화를 다 만들고 정한 것이 아니라 영화 인터뷰를 하면서 예, 영화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아 이거다라고 해서 이제 딱 제목도 정했고 그러다 보니까 영화를 이제 만드는 데 있어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예, 다만 이제 이것을 이해주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 짧은 단편 안에 담는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내 스스로도 너무 안타깝고 또 부족해 보이고 그랬던 것이 좀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진작 그 선생님을 알았다면 살아생전에 알았다면 이게 장편으로 길게 한번 영화를 만들어도 충분히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춤과 꾼 사이에 왜 가운데점이 들어갔나 했더니 바로 또 그런 영상을 만드신 감독님의 어떤 그런 또 깊은 생각이 있으셨네요. 예, 말씀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어서 그럼 김영희 선생님이 그 얘기 한번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해주 선생님의 무용사적 위치랄까요? 조금 너무 학술적인가? 하여튼 그렇지만 그 전통 우리 한국 전통 춤의 그 맥락이 발전해오는 맥락에서 이해주 선생님의 위치와 역할은 뭐다? 그런 얘기를 한번 두 김 선생님이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아까 한성준 선생님, 한영숙 선생님으로 이어오는 그 계보에서 이 전통춤을 이 현재 우리 춤의 어떤 튼튼한 반석 위에 올려놓으신 거, 그걸 쭉 이어오는 거, 그거가 일단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주 선생님이 이제 승무로만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30대부터 했던 작품들을 보면 뭐 땅끝이라든가 그건 어느 섬마을에 처녀를 공출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무용극으로 만든 거 뭐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은 그 나눔굿이라고 그 식당 작법 네. 절에서 하는 식당 작법의 그 틀을 가지고 밥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밥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이제 주제의식이었었죠. 그래서 이제 그 식당 작법을 가지고 식당 작법의 그 틀을 가지고 나눔굿이라는 작품을 이제 80년대 초반에 하셨는데 이제 그 영상이 이번에 잠깐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반가웠는데 예. 예,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도라지꽃이라는 작품이 잠실 놀이마당에서 그 했었어요. 도라지꽃은 정신대 정신대 문제를 가지고 그 만든 작품이었어요. 야외 공연이었고 횃불을 조명으로 켜놓고 했던 네.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해주 선생님이 그때는 워낙 출중하신 무용가시니까 이제 놀이마당에서 그 대관을 아주 선뜻 해주셨는데 그 공연을 한 이후에는 대관을 그 입장이 깜짝 놀래가지고 놀이마당에서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엔 대관 안 해주셨다는 대관해줬다 잡혀갈라 예, 뭐 그런 말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연우 무대에서 했던 바람맞이 네. 예, 바람맞이 시춤 물춤 불춤 뭐 꽃춤 뭐 이렇게 했던 거 이제 일단 거기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이제 바깥으로 나왔죠. 그래서 이제 그 80년대 초반에는 그 당시 워낙 열사들이 많으셔서 이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분들을 이렇게 추모하는 자리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때 이제 이주 선생님은 그 현상을 이제 시대적인 그 예술가로서 시대적인 발언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뭐 시국춤이니 이제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왔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작품들을 다 보면 그냥 없는 데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 전통 공연 예술 전반 춤뿐만이 아니라 뭐 탈춤이나 농악이나 굿이나 아니면 식당 작법이나 이런 우리 전통 공연 예술이 갖고 있는 기본 구조 내지는 뭐 짜임새 전개 방식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소품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을 이제 이미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런 것들을 다 샅샅이 배우시고 다니셨기 때문에 승부만 춘 것이 아니고 그런 다양한 춤들을 다 배우셨기 때문에 그 춤들을 가지고 그 전통 공연 예술물들을 가지고 그런 이제
작품들이 나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 작품들, 그러니까는 뭐 배를 가르는 시국춤만 이제 많이들 아는데 사실은 그 앞에 했던 그 땅끝이라든가 아니면은 나눔꽃이라든가 뭐 도라지꽃 그리고 그 바람맞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작품적으로 분석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어떤 그 구조를 갖고 어떤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는지 춤으로 그런 것들이 좀 풀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것이 다른 무용가들하고의 차이점이라고 차이점이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는 그렇습니다. 보통 무용가들은 그냥 선생님한테 배우거든요. 그 무용 학원이나 학교에서 선생님들한테 배워서 이제 그 춤의 한 대목을 이렇게 공부하는데 이혜주 선생님은 어느 시골이든 어느 산골이든 어느 바닷가든 구판이 열리면 또 거길 가서 그런 걸 보시고 그러니까 그런 그 전통 공연 예술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그 전개 방식이나 짜임새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알고 계셨던 거죠.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전통을 다 알면 창작은 저절로 된다. 그 말씀 재밌네요. 예, 전통을 다 알면 예. 그냥 알아서 다 나와주겠네요. 예, 창작은 정말. 저절로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거기에서 전통이라는 거는 춤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죠. 춤이 이렇게 거느리고 있는 제가 거느리고 있는이라고 표현해서 좀 그렇지만 관계하고 있는 여러 공연예술 장르물들이 이제 뭐 굿도 있고 농악도 있고 탈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알면 이제 그런 창작이 저절로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거고 그런 교육 방식이 아마 제자분들을 데리고 어디 그 제주도에 어디 공연이 있으면 그 전날 그 제자들을 끌고 막 길도 없는 그 길을 찾아서 이렇게 가면서 그 현장을 알게 했던 거 뭐 그런 그 방법론이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 방법론이나 전통 춤을 바라보는 넓은 시야 이런 것들은 우리 무용계에 그게 꼭 반드시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런 부분이 사실 영상에도 그 뒤에 이제 좀 나오죠. 그래서 제주도 이혜주 선생님 제주도 가서 공연하실 때 거기서 하셨던 것들 또 미리미리 뭐를 꼭 의식적으로 연구한다가 아니라 그냥 체화되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이지 이거는 꼭 전통춤만이 아니라 뭐 현대무용이 됐건 발레가 됐건 그런 식으로 모든 것을 섭렵하면서 체화해서 자연스럽게 작품이 나오는 그런 무용가는 참 드물지 않았나. 이제 제가 하나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그러면 그러한 그 이혜주 선생님의 지금 말씀하신 특히 그런 측면에서 하던 작품 세계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국내 학계 내지 평론계에서 좀 작업이 돼 있는 게 있습니까? 아직 없어요. 아직 없죠. 예. 그것이 혹시 너무 좀 그 어떤 사회운동 운동가로서의 문화운동가로서의 이해주라는 측면만 너무 부각돼서 혹시 그런 건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 감독님 만드신 영상에 보면은 주로 이제 그 임진택 선생님하고 최희환 선생님 두 분의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하셨는데 그 두 선생님도 다 이제 이혜주 선생님과 비슷한 어떤 그런 이념과 생각을 가지고 실천적으로 문화운동을 하셨던 분들이고 특히 재밌는 거는 그러니까 이혜주 선생님까지 포함해서 이 세 분 모두가 이론으로도 굉장히 잘 무장이 되어 있으시고 실제로 그것을 자기 분야에서 춤이 됐건 탈춤이 됐건 뭐 판소리가 됐건 그것도 실제로 다 하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참 드문데 그 세대 대략 1947년생, 8년생들 그 세대에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서 20대 초반에 어떤 그 대학가에서 문화운동을 했던 그 세대의 어떤 그 장점이자 특징이었던 것 같아요. 뭐 연극 쪽에서 연무대라든가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런데 조금 이제 제가 물론 무지해서 그렇겠지만 아쉬운 거는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학술적이라고 할까 이론적이라고 하는 어떤 그 평가 분석 같은 거는 아직 좀 잘 안 나와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점이 조금 좀 아쉬운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혹시 너무 그것이 이제 어떤 운동가로서의 면모만 강조하다 보니까 혹시 좀 냉정하게 예술가로서의 어떤 그 평가 분석 이런 게 좀 덜 나온 거 아니냐. 그럼 지금부터라도 조금 이제 더군다나 돌아가셨는데
이 김영희 선생님 같은 분들이 중심이 돼서 그런 걸 조금 이제 작업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서 했고요. 김 선생님도 조금 또 이렇게 더 늘 가까이서 지켜보신 입장에서 어떤 그분의 춤, 선생님의 춤, 한번 보시죠. 예. 그러니까 뭐 연결해서 얘기겠지만 그러니까 선생님의 이렇게 생활 방식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정말 깨어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신문을 여러 가지 신문을 보시면서 늘 이렇게 스크랩 하시고 뭐 춤만이 아니고 다양한 분야, 관심 분야가 정말 넓으셨는데 그런 것들 항상 스크랩 하시고 또 생각해야 되는 거, 연결해야 되는 거, 연구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을 보셨단 말이에요. 그게 아주 예전부터 뭐 최희원 선생님, 임진택 선생님 함께 공부하실 때부터 그런 태도로 늘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 운동과 예술이 이렇게 떨어져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선생님 말씀에 그 당시에는 사회가 그랬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라고 표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춤으로 발언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렇게 춤이라는 그 우리 예술 매체가 강렬하게 남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강렬하게 남았던 것 같고, 그리고 어떤 그 시대의 흐름이 어느 정도 이렇게 넘어가면서 더 춤으로 더 천착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셨던 것 같고, 그래서 아주 어려서부터 했던 춤에 집중을 더 하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이거는 접어두고 이걸로 가신 게 아니라 그 마음은 늘 깨어서 사회를 돌아보는 거는 계속 가지고 가셨었던 것이고, 춤에 집중하시면서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다양한 춤, 그러니까 궁중무도 선생님이 예전에는 하셨지만 더 많은 그 민중들이 했던 춤들에 대해서 다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하셨고,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배우셨고, 저희들도 데리고 다니면서 뭐 정말 산에 가서 뭐 시골에 가서 이제 뭐 탈춤도 뭐 강강술래도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을 다 직접 배우게 하셨고, 선생님도 같이 하시고, 그러면서 이 전통 예술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늘 공부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그러면서 그 집중하신 거는 승무. 그래서 어떤 여러 종목의 하나의 승무라기보다 승무의 그 승무 자체에 대한 해석과 그 이해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올려놓으신 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춤을 그렇게 이해하셨고, 그다음에 춤을 만드는 것도 서양 개념의 코레오그래피는 너무 협소한 의미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 많은 전통을 섭렵하면서 이렇게 갖게 된 어떤 그 춤이라는 거에 대한 원리를 가지고 그 어떤 장소에서 어떤 무언가가 생겼을 때 종합적으로 나올 수 있는 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창작하지 마라라는 얘기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춤을 하다 보면 지금까지 해오다 보니 예전 분들이 이렇게 오랜 역사 속에 만들어져 온 춤만큼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걸 자꾸 깨닫는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만큼 만들 수 있으면, 자신 있으면 해라라는 얘기를 하실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더 전통으로 더 그래서 공부가 깊어야 된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셨고요. 역시 역사와 자연을 이길 수 있는 창작가는 없다, 예술가는 없다. 네, 실감이 갑니다. 그 대학교도 직접 이혜주 선생님 배웠죠, 대학생 때도. 예. 그 학교 때는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치셨어요? 한번 그 얘기 좀 듣고 싶네요. 학교 때도 이런 모습이셨어요. 늘 뭐 여기에선 다르고 여기에선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 때는 무서운 선생님이셨죠. 굉장히 무섭고 어렵고,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잘 이해하지 못할 이야기들도 많이 하셨고,
그러니까 그런 선생님으로 학생들한테는 좀 굉장히 다가가기 어렵고 너무 어려운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학생들은 어려워하고 그리고 이제 그 춤 자체를 좀 이렇게 좀 좁은 의미의 어떤 무대 춤에 이제 적응되어 있는 학생들을 볼 때는 그렇게 추면 안 된다고 엄하게 꼬집기도 하셨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은 너무 어렵고 막 이러기도 했는데 그 의미가 이제 어떤 것인지 이제 좀 깨닫기 시작하고 보이기 시작하면 이제 학생들이 많이 모여드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전공을 하지 않았던 학생들도 이제 그런 정신들을 배우기 위해서 이제 다른 과 학생들도 많이 들어왔고요. 다른 과 학생들이 무용과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대학원에, 예, 대학원에 이제 전공하지 않았지만 이제 뭐 동아리들 통해서든 다른 곳을 통해서든 이제 선생님을 만나 뵙고 그런 어떤 춤의 정신에 이제 매료돼서 이쪽으로 공부를 해봐야겠다고 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좀 굉장히 폭넓게 같이 공부할 수 있었던 그런 것들도 있었죠. 진짜 훌륭한 어떤 종합적 의미에서의 스승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신 거네요. 그러니까 춤에서 정신에서 모든 것이. 제가 그때 저 작품을 만들면서 리서치를 하다 보니까 자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사실 영화 속에는 이제 그 말씀이 없는데 연습할 때 학교에서 거울이 있는데 보통 무용실에 거울이 있잖아요. 보고 춤을 추고 이렇게 연습을 하는데 거울을 다 가려버리고 거울 보고 추지 마라 라고 해서 굉장히 그 배우는 학생들이 힘들어했다라고 제가 얘기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계셨으니까 혹시 거기에 대한 에피소드도 좀 알고 싶습니다. 선생님은 항상 거울을 보고 춤추지 말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거울을 보고 그러니까 1차원적으로 그 비치는 모습으로 춤을 추는 게 아니라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고 마음속의 거울로 쳐야지 그 마음으로 들여다보면 내가 어떻게 추는지가 다 보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딱 그 굉장히 짧은 시선에 거울에 비치는 모습만을 가지고 자기 동작을 만드는 그런 춤을 추면 안 된다고 교육을 하셨어요. 저는 그 영상에서 그 부분을 보면서 바로 거울 보지 말고 마음속의 거울을 봐라 해서 아주 장난스럽지만 이런 생각해봤어요. 그래. 근데 진짜 거울을 앞에 놓고 춤은 마음속 거울을 보면서 제대로 추면서 그거를 물질적 거울 앞에 다시 내가 보면서 느낄 수 있다면 더 좋겠는데? 라는 조금 터무니없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건 그냥 한번 말씀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지까지 갈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렸던 거고. 저는 그 선생님 영상에 이제 바람맞이를 아크로폴리스에서 한 번 더 했다고 이제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멘트 중에 뭐냐면은 그 학생들한테 그 전날 그걸 장단을 다 가르치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공연을 하게 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작업 자체가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냥 춘다고 하면 그냥 뭐 무용가들이 무대에서 멋지게 이렇게 하는 거로 분명히 알았을 텐데 선생님이 그렇게 같이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들이 그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그 학생들의 반주에 맞춰서 같이 춤을 추고 그러는 그런 거 자체 학생들한테는 굉장한 경험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다시 또 우리가 시국 관련된 얘기로 잠깐만 한번 돌아가 봤으면 하는데요. 저 지금 많이 기억이 나요. 그 87년에 이른바 이제 이한열 장례식 때 춤 추시고 뭐 서울시청 광장 앞에서도 그런 똑같은 춤을 추시고 그랬을 때 저희 무용평론계에서는 한쪽에서 굉장히 그걸 폄훼하는 또 그런 글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정치나 사회적인 분위기를 타서 저런 걸 하는데 저건 미학적으로 보면 춤도 아니다. 뭐 굉장히 뭐 낮은 퀄리티다. 뭐 이런 이제 비난성 비판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이른바 운동권 쪽이나 어떤 민중문화 쪽에서 하시는 그 무용 평론가나 이론가들이 뭐 가만히 있을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러이러해서 이건 의미가 있고 춤으로서도 훌륭하다.
라고 해서 좀 양측에서 좀 논쟁이 붙었다가 뭐 하여튼 또 누군가가 또 이렇게 중재하는 식의 글을 써가지고 조금 이제 논쟁이 그냥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논쟁이 철저하게 더 가서 정말 어떤 그 순수 미학적인 측면과 어떤 사회성이라는 것이 만나고 부딪혀서 어떻게 되나 사실 끝판을 좀 보고 싶었어요. 그 이한열 장례식에서 추었던 아크로폴리스에서 추었던 춤이 그 무용 미학적으로 혹은 무용 예술적으로 어땠다라는 말씀을 좀 한번 평가라고 해도 좋고 아니면 그냥 인상이나 묘사라고 해도 좋은데 혹시 그런 말씀을 좀 나눠볼 수 있을까요? 양 진영의 발언자들이 춤에 대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춤을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논쟁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싶거든요. 그러니까는 시국춤이라고 해서 저건 춤도 아니고 몸부림이다라고 이제 했던 거는 춤을 이렇게 좀 굉장히 테크닉적이고 그다음에 무대 위에서 이렇게 잘 정돈되고 그리고 어떤 감정을 여러 감정인데 이게 잘 정리된 감정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거를 춤으로 보았던 그런 한 진영에서는 그 춤이 뭐 옷도 아주 허름하게 입고 장단도 타악으로 정제되지 않고 그리고 움직임도 굉장히 거칠고 그러니까 무대에서 한 것도 아니고 그랬으니까 저건 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겠지만 또 다른 진영에서는 이제 춤이라는 것은 이 인간 삶에 있어서 그 표현이자 언어이고 자기를 드러내는 방식이다. 그래서 그거는 뭐 무대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테크닉적이고 정제된 그런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마음에서 우러나고 어떤 그 생명 의지를 드러내는 거 그런 것들이 진정한 춤이다라는 그 입장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게 논쟁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저는 지금은 더더욱 이 시대에는 더더욱 춤이라는 거에 대해서 더 넓게 봐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는 예술가들이 하는 뭐 춤, 무용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 대중들이 하는 그 춤들도 다 각자의 어떤 그 즐거움이나 희열이나 어떤 표현의 욕구들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후자 쪽, 예, 후자 쪽에 전 찬성하는 편인데 그리고 이제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다 시대적인 발언을 다 했거든요. 그렇죠. 하다못해 노동자들도 그런 발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동쟁이들이 일어나고 이제 그랬었잖아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미술가들이나 음악가들이나 문학가들이 다 그런 시대적인 발언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예주 선생님이 춤으로써 자기 발언을, 자기의 표현을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주 선생님 자신이 혹시 무슨 언급하신 뭐 그런 거 있습니까? 기억에? 그 80년대 그 양진영의 그 평론 논쟁에 관련해서 당사자인 이해주 선생님이 어떤 뭐 말씀을 하신 그런 기억이 있으세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뭐 얘기들도 하고 하셨지만, 그러니까 그 어떤 뭐 미학적이라고 얘기하는 그 미학이라는 게 얘기하신 대로 미학 어떻게 볼 것이냐, 심미적인 게 무엇이냐라는 그런 기준들이 다 다양하게 있을 수 있었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춤이라는 개념을 확 넓히셨다라는 점에서 다양한 춤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선생님 말씀하실 때 춤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움직이던 그런 것부터 세상을 박차고 나올 때의 움직임, 그리고 생존을 위해서 할 때의 움직임, 이런 것까지도 춤으로 다 포함한다고 했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이 무대에서 잘 만들어지고 보기 좋게 이쁘게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라고 해서 이제 뭐 춤이 아니고 보기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아니다. 네, 될 수 없는 이야기였고, 그리고 선생님 얘기하실 때 이제 굉장히 어려서부터 전통춤을 제대로 배우신 분이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승무, 살풀이 뭐 이런 그뭐 궁중무까지 다 어려서부터 배웠던 분인데 그 시기에 그 상황에 그렇게 해왔던 춤의 모습을 내려놓고 그런 움직임을 할 수 있었다는 그거 자체도 굉장한 용기였다는 생각이고, 그게 어떤 예술가로서의 어떤 한꺼풀을 깨는 모습 아니었을까 해서, 저는 나중에 어떤 선생님의 그런 움직임과 춤이 오히려 더 그러니까 전위적이고 현대적인 모습이지 않았을까? 그냥 전통춤을 추는 추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현대적인 예술가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듣고 보니까 많이 그렇네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지금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한 번도 그런 생각을 못 해봤었는데, 요즘 이제 그러니까 동아리가 아니라 커뮤니티 댄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마추어 동아리라는 뜻이 아니라 어쨌든 그 우리 무용 전공자가 아닌 일반 시민들이 자기 표현을 하기 위해서 춤을 춘단 말이죠. 아주 소박한 안무지만 어쨌든 춤을 추고, 그다음에 그거보다 조금 시대적으로 앞서면은 현대무용 같은 건 당연히 극장 안에서만 이렇게 아주 고도의 연출과 뭐 조명과 이런 또 테크닉과 이렇게 해서 하는 줄 알았는데, 그 어떤 현대무용을 우리 길거리에서도 뭐 이미 그때 80년대, 90년대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고, 지금 그거하고 동기나 배경은 매우 다르지만, 이해주 선생님의 그 시곡춤이라는 것은 그런 것들하고는 다르지만, 지금 이렇게 다시 거꾸로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도 그런 선구적인 형태 하나였네? 라는 생각이 새삼 듭니다. 그래서 좀 당연하지만 새로운 발견을 한 것 같아서 또 좀 마음이 참 좋고요. 그 선생님 이제 개인에 대한, 이해주 선생님 개인에 대한 얘기를 조금 좀 들려주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어릴 때부터 무용을 배우셨고, 뭐 어떻게 성장을 하셨고 하는 그런 얘기를 어떻게 두 분이 좀 적당히 나눠서 하실까요? 네, 이렇게 그럼 제작께서 먼저 한번 해보세요. 네, 저도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 어머님이 굉장히 열심히 그 이제 뒷바라지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제 춤추는 거 이렇게 교동초등학교 다니실 때 이제 그 안에 사시면서 이제 접할 기회들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선생님이 워낙 이제 춤추고 어려서부터 막 좋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이제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가르치시고, 그러면서 아주 훌륭한 선생님들, 유명하신 선생님들한테만 이제 보내서 배울 수 있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어떤 선생님? 이제 그때 국악원에서 가르친 김보남 선생님한테 배울 수 있게 하시고, 또 한영숙 선생님한테까지 연결되는 그런 과정이 다 이제 집안에서 굉장히 잘 이제 뒷바라지를 해주셨고, 그리고 그 예주 선생님의 어머님이 장한 어머니상을 받으셨더라고요. 네, 그럴 만큼 이제 뭐 그게 뭐 뒷바라지가 뭐 돈이 많아서 뭐 부유해서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굉장히 어려운 시절에 어머니께서는 계속 다 이제 뭐 바느질 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면서 다들 이제 뭐 예술적인 재능들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형제분들이. 그래서 그런 분들 다 하나하나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배울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배우는 과정에서 그 선생님들한테도 지극정성으로 이제 잘 배울 수 있도록 하셨던 모습들 얘기를 많이 해주셨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이제 그런 정성들이 아주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훌륭하신 선생님들한테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어릴 때부터 막 콩풀 휩쓸었죠. 예. 그때도 그 시절에도 콩풀이 많이 있었나요? 신인 무용대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산조라는 춤으로 이제 1등을 하셨고, 그리고 그때 재학 중에 국립무용단이 이제 만들어졌을 때 아마 해외 공연할 때도 아마 그 예주 선생님이 같이 가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립무용단이 외국으로 공연을 가는데, 예, 초창기에. 어린 이해주 선생을, 아니, 대학생 때. 대학생 때. 예, 대학생 때. 거의 단원이 아닌데도 거의 끼워서 예. 데리고 왔다. 그럼 참 대단하게 인정을 받으셨던 거네요. 그리고 워낙 국립국악원에 김보남 선생님한테 있으니까, 거기에는 아주
쟁쟁한 예인들이 다 계시잖아요, 국악원에. 그러니까 그 뭐 귀로 아마 다 들으셨을 것 같고요. 눈으로도 다 그 높은 수준의 그런 예술들을 다 경험을 하셨을 것 같고, 예. 그리고 뭐 그 한영수 선생님 71년도 공연에 김천웅 선생님이랑 같이 노장과장에서 예. 이제 김천웅 선생님은 노장을 하시고 그 이혜주 선생님은 소무를 하시고 이런 것까지 또 하셨는데 그게 그 이제 30 전 뭐 이럴 때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큰 어른들이랑 이렇게 같이 이제 그런 공연도 하셨기 때문에 예, 그 아마 보는 눈이 아마 다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한영수 선생님이 이혜주 선생님을 나의 제자로 와라. 아마 송범 선생님 제자로 있었는데 그때 근데 이제 춤을 너무 잘 추니까 나한테 제자를 달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그래가지고 한영수 선생님의 첫 번째 제자가 이제 됐었던 거죠. 그 한영 선생님이 송범 선생님한테 양보하세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스카우트 해오신 거네요. 예. 대단하시네. 그리고 또 대학원은 국문과를 다니셨죠. 대학원을 졸업하시고 이렇게 국문과에 편입을 하셨어요. 편입을. 예. 편입을. 그래서 그때 또 정병우 선생님 밑에서 공부하시면서 이제 그때 공부를 많이 하고 또 이제 그 같은 지금까지도 인연을 이어오시는 그 많은 문화예술계 오늘 주로 국문과를 이제 학사 편입해서 다닐 때 또 그런 이제 연결이 이루어지고 인연이 맺어지고 예, 굉장히 예. 중요한 시기였네요. 그러면. 그렇죠. 예. 그렇게 편입하셨던 것도 어떤 이 춤에 대해서 좀 역사적인 것과 이런 그 또 문학적으로도 이제 처용무 석사 논문을 처용무를 쓰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공부들이 이제 더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공부를 예. 끊임없이 공부하시고 동양 철학까지 하셨다. 예. 그렇죠. 나중에는 동양철학에서 박사는 아마 동양철학을 하셨죠. 주역을 굉장히 이제 어떤 우리 모든 이제 철학의 근간이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주역 공부를 많이 하셨고 주역의 어떤 철학들이 우리 춤에 다 그대로 드러나는 철학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하신 거거든요. 정말 마지막까지도 계속 끊임없이 공부하시고 그리고 힘이 소진되는 마지막까지 또 춤을 가르치시고 그러셨습니다. 정렬의 일색이에요. 정렬의 일색인데 그 또 이제 말년에는 그 경기도 문화재단 이사장으로 이렇게 영입이 되셔가지고 거기서 상당히 뭔가 좀 의욕적인 활동을 하시겠다고 막 계획도 발표하시고 그랬는데 이제 결국은 뭐 그냥 큰 뜻을 펴지 못하시고 돌아가신 셈이 됐는데 그게 좀 그 마지막 기간에 같이 계셨죠, 제자로서. 네. 아니 갑자기 어떻게 발병을 하셨어요? 아니면 그 전에 전혀 모르셨나요? 네. 그 해 여름에 돌아가시기 전해 여름에부터 몸이 조금 안 좋으셨어요. 예. 작년 예, 작년 장마철 지나면서부터 이렇게 낮밤이 바뀌어서 그런지 잠을 못 자서 너무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셨었는데 정말 잠을 못 주무셔가지고 불면증이 생기고 이제 그러셨었는데 그런 줄 알았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고해 마지막에 이제 그 영상을 찍으러 이제 광주 또 뭐 사북 뭐 이렇게 다니시면서 영상을 찍으러 다니셨던 때여서 그거를 이렇게 잘 마무리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몸이 힘든데도 계속 강행군을 하셨거든요. 제주에도 다녀오시고. 그런데 광주를 하나 남겨놨는데 광주 가기 전날 몸이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어. 그래서 가서 영양제라도 맞고 와야 되겠다. 병원에 좀 가자 하셔가지고 병원을 갔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바로 입원하셔야 된다고. 그때 이제 진단이 나오고.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런데도 의사 선생님이 나가시면 안 된다고 지금 이 몸으로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데도 이제 광주 다음날 요거 하나만 찍으면 내가 이
이제 중요한 곳을 다 다니며 마무리한다. 예, 마무리를 하는 데는 가야 되는데 너무 안타까워 하셨는데 결국은 못 가셨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병원 치료 받으셨죠. 예. 참 그 아까우신 분이 너무 일찍 돌아가셨어요.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몇 번 한번 뵐 기회가 있어서 뭔가를 같이 해보자는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아유 제가 뭐 전통 쪽 아무것도 모르는데 뭐 무용 쪽이긴 하지만 무용 분야에서 일을 하지만 그랬는데 아마 선생님께서는 그 당신께서 이렇게 평생 어떤 아까 말한 어떤 그 문화운동이라는 측면, 뭐 생명사상, 그다음에 예술가로서의 또 어떤 그 열정과 재능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또 그리고 일찍부터 사회에서 이렇게 막 많은 주목을 받아오신 분이고 중요한 분이었고 그러니까 그게 뭔가를 조금 여러 분야에서 하시던 걸 이렇게 모아서 뭘 한번 해보고 싶은 말씀을 뭐 저하고 직접 하시겠다는 건 아니었겠지만 이렇게 말씀을 한번 나누고 싶었던 것 같은데 아 그럼 한번 뵙죠 하다가 그냥 이렇게 모든 게 지나가고 말았어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운 송구스러운 생각도 갖고 있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했을까? 어떤 계획 같은 게 있으셨을까? 뭐 이렇게 가끔씩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분들한테 마지막에 남기신 얘기는 어떤 거였어요?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거는 굉장히 선생님은 의지가 강하셨어요. 이 병을 이겨내리라는 의지가 있으셨고 그래서 이게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끝까지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랬고 선생님이라면 이겨내실 거다. 네,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랬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이제 정리를 하셨다면 뭐 이렇게 이러저러한 얘기들을 많이 하셨겠지만 그런 거는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 과정이 없으셨군요. 그러니까. 네, 끝까지 이렇게 당연히 나는 이제 곧 일어날 거야.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셨고 할 뭐 일이 많아. 네. 이런 생각은 뭐 하시지 않고 예. 나 곧 일어나서 다시 또 일할 거니까 예, 그러시다 보니까 예. 오히려 그런 말씀을- 마음은 있으셨고 근데 이제 그 와중에도 이제 저희 아픈 중에도 나오셔서 이제 승무 그 완판 승무를 제대로 해라. 이렇게 그거를 이제 춤이 얼마나 무거운 건지 그 아픈데 나오셔가지고 가르치시려고 그때 참 마음이 그랬었어요. 그래서 아프신데도 그날 잘 못 움직이시는데 이제 의용실에 나오셔가지고 막 이제 춤 지적을 하시는데 목소리가 너무 큰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아마 선생님 마지막에 가장 강조하셨던 거는 그 부분 승무를 제대로 출 수 있게끔 가르쳐라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승무를 이렇게 오랜 역사 속에 이렇게 만들어진 춤이고 그리고 혼자 추는데 30-40분을 이렇게 추고 또 민간에서 이렇게 만들어졌지만 무대까지 이제 정리돼서 만들어진 춤이고 이런 춤이 세계에 없다. 그래서 이런 춤은 정말 인류 무형유산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제대로 된 긴 승무를 출 수 있도록 많이 가르치라는 얘기를 이제 당부를 하시면서 이제 연습실 나오셔서 그 아픈데도 이제 가르치시고 했던 게 마지막 이제 연습실 나오셨던 거였어요. 선생님께서 저 이제 만든 사람으로서 느낀 거는 선생님께서 이제 유언처럼 뭐 마지막에 뭐 남겼다기보다는 아마 가르치면서 같이 춤을 추면서 그 순간 매 순간마다 사실은 남기셨던 것 같아요. 이혜주 선생님은 그 당시에 시국춤꾼으로 이제 불리우는 거에 대해서 좀 부담을 느끼셨다. 사실은 그 시국춤 자체가 라고 정치적인 어떤 프레임 속에서 가두지 말고 자기의 춤사의 기본은 승무다라는 말씀하셨고 또 승무는 하나의 진홍굿에서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걸 보면 그분의 이해주의 승무를 단순히 승무로 보지 말고 그 승무를
정말 세밀하게 연구해서 그 생물 안에 있는 그 어떤 역사성이라든지 그 민주의 어떤 삶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해주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통해서 좀 체계적으로 좀 정리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만들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참 대단하신 분이구나. 이분은 그냥 끊임없이 자기 숙제를 내시는 분이구나. 자기 질문을 던지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춤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아직도 질문을 하고 계시고, 그러면 춤을 추는 나는 무엇인가? 아직까지 자기 성찰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저는 이제 한마디로 이분을 표현을 하자면은 구도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를 찾아가는 하나의 구도자, 이해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오늘 좀 좋은 말씀들 많이 들었습니다만 이제 끝으로 김영희 선생님 자, 이해주 선생님 돌아가셨다. 그럼 우리 춤계의 그 후배 후학들은 선생님의 이뤄 놓으셨던 거에 연결해서 뭘 해야 된다. 승무를 잘 가르쳐라라고 제자들한테 했다고 하니까 네. 승무를 이제 겉으로 보는 거 말고 정말 그 구도자로서 속으로 이렇게 보면서 그 어떤 예술성과 철학성과 뭐 그런 것들을 잘 연구를 해서 그런 것들까지 그 가르치는 거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예주 선생님이 했던 작품들을 거의 이제 연구가 아직 되지 않았는데 땅끝에서부터 이제 맨 마지막에 넋전설풀이까지 이제 했었던 걸로 아는데 그런 작품들이 좀 그 분석되고 평가되어야 되는 것, 그리고 이해주 선생님이 배우려고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셨는데 그걸 또 한번 추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예. 본격적인 후대 작업을 예. 자,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제자 김현정 선생님, 자, 하늘나라에 계신 이해주 선생님께 인사 말씀 한마디.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많이 부족한 제자였는데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나니까 정말 더 해야 될 일이 많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책임감도 많이 느껴지고 그렇습니다. 선생님 해주신 말씀과 또 저희가 또 제자들이 또 이렇게 수습해서 또 가르치고 공연하고 또 널리 알리고, 근데 또 이제 공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 선생님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다듬어 오신 선생님의 춤 정신이 뭔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살리고 알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야겠다라는 다짐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다른 또 다른 제자분들, 동료 제자분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정말 그 의미 있는 작업을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 감독님, 마지막으로 이 작품이, 이 영상이 한 25분쯤 됐죠? 그게 뭐 공모의 조건이었는지 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만일 자, 이걸 내가 1시간짜리로 새로 만들겠다 하면 어느 부분을 추가하시겠어요? 많은 부분들을 다 뜯어 고쳐서 그냥 해체하고 좀 더 본질 속에 아까 전에 김영희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아이템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분의 행적을 다시 찾아가는 거죠. 곳곳을 따라가면서 좀 더 길게 들여다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이 작품을 하면서도 감사하게 생각한 거는 예술이란 것이 무엇인가, 예술을 하는 자가 지향하는 것이 무엇이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저 또한 생각하는 것들을 많이 잊고 있었을 때 채찍질이 되었고 반성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은 저희가 뭘 만들었다기보다는 이 작품을 통해서 저는 많이 배웠고, 그리고 이런 인연에 대해서 너무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세 분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또 이렇게 그 이해주 선생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고 추억하고 그분의 예술과 생애를 이렇게 되새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신 축제 측에도 깊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그 25분짜리 어떻게 보면 짧은 영상이지만 또 저희들 말씀 좀 참고로 하셔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진솔하게 영상을 이렇게 즐기시고 감상하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